일본은 성진국으로 불립니다. AV 산업이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규모만 무려 4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이죠. AV 산업뿐만 아니라 매춘업과 성인용품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영국, 미국, 독일과 함께 하드코어 포르노와 소프트코어 포르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행위에 대한 모자이크 여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은 있겠지만 일본이 포르노에 관대한 국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국가들은 서양 국가에 비해 성문화가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의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성산업을 대표하는 국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이 성진국이 된 이유를 알아본 다음 반대로 어쩌다 한국은 포르노의 폐쇄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은 곧 문화가 됩니다. 일본의 개방적인 성문화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의 성문화의 기원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11세기 초 한 소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겐지몬 노가타리입니다. 소설은 왕의 둘째 아들인 히카루 겐지가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00자 원고지 5000매에 달할 만큼 방대한 스토리가 그의 성관계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죠. 성관계 대상도 매우 충격적인데 첫 번째 상대는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새엄마예요. 이 소설은 일본에서 무려 1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습니다. 일본인들의 성관념에 이 소설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사실 저도 방금 녹음하면서 살짝 어그로가 끌리긴 했습니다. 일본의 관대한 성문화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에도 시대의 상공업에 종사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쇼닌이라는 집단인데 당시 일본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쇼닌들은 돈은 많았지만 신분 상승이 어려웠기 때문에 번 돈을 쓰는 데 주력했고 이들의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음란소설이죠. 네, 야사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게이샤와 오이란 문화의 주된 수요층이었는데 오이란이란 과거 일본에 존재했던 매춘 직업으로 유녀들 중에서도 최상위 유녀를 말합니다. 성에 대한 관용은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남색 문화가 존재했는데 남색이란 남성 간의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남색 문화는 사무라이와도 연관성이 높아요. 여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전쟁터에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남색 문화는 주종의 유대를 확인하는 독재적인 문화로 발전합니다. 즉 주군과 가신이 몸을 섞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했나 싶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오늘날 일본의 성문화는 매우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부터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했고 이것이 이어져 오늘날 AV 산업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성문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는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페스티벌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했고 주최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결국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2월 일본에서는 AV 산업 종사자들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까 우려하여 시가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한국과 정말 가까운 일본이지만 어떻게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도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성문화가 보수적인 이유는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유교 경전에서 금욕이나 절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성욕을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개방적인 성문화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일본도 근대 이전의 유교는 중요한 사상이었지만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하면서 유교를 쓰러뜨려야 하는 적으로 봤고 그 대신 서양 문물을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행위이자 죄악으로 여기죠. 앞서 살펴본 일본의 남색 문화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죄악에 해당해요.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영향으로 한국의 성문화는 일본에 비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사실상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아쉬우신가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죠. 물론 폭력성이나 아동의 등장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해요.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8,100만 명이 폰허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포르노 산업은 VR과 AR 등의 기술과 함께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MBC에 따르면 전 세계 포르노 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 970억 달러를 돌파했고 조만간 1,500달러, 약 169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화한다면 문화도 변화할 것이에요. 과거에 비해 한국의 성문화도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한국의 성문화가 지금보다는 개방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지금 보고 계시네요.